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제우스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에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을 많이 추천들 하시는데 어떤 회사인지, 어떤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가장 큰 매력은 로봇 기업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세정장비 기업에서 로봇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데, 이 변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이렇게 29,000원이 빠져서 바닥을 형성하다 지금 42,000원까지 이미 어깨까지 1차 상승은 마감을 했죠. 그래서 전고점이 58,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42,000원을 전고점을 뚫으면 이 정도 한 5만원이 1차 목표이다. 네, 1차 목표는 5만원 정도 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분간. 그렇다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 정도의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우스를 가지고 계신 친구분들은 5만원이 일단 기본적인 나의 1차 목표 가격이다. 또 추격 매수로 사고 싶은 분들은 4만원 이하에서 사셔야죠. 지금 42,500원이니까 4만원 이하에 사서 5만원까지 들고 가는 전략, 뭐 이 정도 전략인데, 지금 MACD가 이제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살 타임은 아니다. 4만원 이하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서 사라. 이런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뭐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아오다 최근엔 샀다 팔았다는 정도, 국내 기관 투자들도 계속 매수하다가 매도로 이제 토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제 며칠간 지금 올라오는, 그러면서 어제 이제 11.39%까지 주가가 올라오면서 왜 올라왔나 한번 봤던 거죠.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반도체 세정장비가 1번이죠. 그 다음 검사장비, 그 다음 노복 생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매엽식 웨이퍼 세정장비 하나씩 넣고 이제 검사하는 장비를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싱글 검사 장비라고 했는데, 매엽식 웨이퍼 세정장비, 디스플레이 열장비, 검사장비, 공정장비, 산업용 로봇, 프로세스 플러그 밸브 등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매출 유형 실적은 다음과 같다. 동사는 배치 및 싱글 타입 반도체 웨이퍼 습식 장비를 모두 생산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동사는 배치 및 싱글 타입 반도체 웨이퍼 습식 장비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HPCP 시스템, AV 건조로 프리 베이크 시스템, AV 건조로 공정 장비, 디스플레이용 인스피케이션 시스템 검사 장비 등 디스플레이 장비들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죠. 동사의 매출액 비중을 한번 봅시다. 동사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제조 장비들은 세정 장비죠. 전체 매출액의 71.28.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이 20.27 정도 들어가네요.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 밸브 및 기타 장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클래식 반성과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도체 세정장비가 가장 중요한 동사의 매출 차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이게 정체 상태에 있으니까 로봇으로 먹거리를 찾은 거죠. 자, 그러면 반도체 세정장비부터 어떤 장비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장비 분야에서 점유율 확대와 해외 수출 증가, 세정장비에서 액체류 케미칼 다변화 및 친환경 수요에 대응한 한편 3천억 내 수준의 1년의 매출이 해외에서 주로 발생할 정도로 동사는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세정장비 분야에서는, 세정장비라는 것은 반도체 현업에서 메인 공정으로 불리는 노광이라든지 식각, 그다음에 증착 장비에 비해서는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주목을 덜 받는 그러한 장비였습니다. 노광 공정용 장비의 경우 최신 장비의 단가가 매우 높다는 이유와 한계 기업 ASML이죠. 장비의 제조를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미 주목을 받았죠. 식각 공정의 경우 3D 랜드의 적층 단수가 높아지면서 좁고 가늘게 의도대로 식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져 관련 장비나 소모품 소요량이 급증하면서 한때 인기를 얻었습니다.
증착 공정의 경우는 증착되는 방막의 두께가 옹스트롬, 스웨덴은 0.1 나노니까 1 나노의 10분의 1이면 엄청 작은 거죠. 네, 수준까지 극단적으로 얇아질 것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장비로 이 세 개 장비는 이미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세정공정은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주목을 받을 이벤트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정공정은 시간이 갈수록 매우 중요한 장비가 이제 대강한 거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면 노각, 식각, 증착 공정 전후에 세정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체 공정 중에 세정 공정의 비중이 10%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30% 수준까지 높아지기도 한다. 잔여물이 웨이퍼 표면에 남으면 제조 중인 반도체를 전량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수율을 잡는데 제일 중요한 공정 중 하나가 세정 장비란 거죠. 그러나 좁은 선폭의 잔여물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세정 방법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데 제우스는 이렇게 다양화되는 수요에 발맞춰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액체류 케미칼을 사용하는 습식 세정의 방식은 과산화수소 이외에 염산, 황산, 불산, 초순수 등 공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세정액을 사용하는데 제우스는 이미 2022년에 19나노미터의 선폭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를 시간당 650장 세척할 수 있는 세정 장비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분야에서 퀄리티는 세계 최고라고 봐야 되죠. 아울러 액체류 케미칼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해도 세정 작업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장비도 개발을 한 거죠. 제우스가 개발한 고온 황산 장비는 기존 습식 세정 장비에서 벗어나 PR 공정까지 커버하는 그런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장비에서 이루어졌던 약품에 의한 발열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열판 가열 방식을 적용하여 액체류 케미칼 사용량과 전력 사용을 감소시키는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장비를 개발한 게 바로 고온 황산 장비인 거죠. 그렇죠? 네. 이 분야가 동사의 기술력이 있음을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장비보다 생산성과 원가 절감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또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고객사의 수요에 걸맞는 제품 개발에 힘입어 국내 시장에서 싱글 타입 웨이퍼를 낱장으로 세정하는 매엽식이라고 하는데 싱글 타입 세정 장비에서 40% 내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고객사 수요에 걸맞게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해외 매출의 성과도 눈부시다. 2022년 전사 연결 매출을 5,090억 중에서 3,700억을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할 정도로 또한 해외 시장에서도 세정장비 분야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정장비 하나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동사가 로봇 제작사로 영업력을 확장 중에 있다. 이 부분이 동사를 투자하는데 가장 큰 키포인트다.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분야에서 동사가 시장을 얼마나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냐, 동사의 제품이 잘 먹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제우스의 로봇 브랜드는 제로입니다. 제로 시리즈인데 제로 시리즈는 자동화 공정을 위해 개발된 다관절 로봇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뿐만 아니라 일반 전자 부품, 자동차용 부품, 화장품,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이 제로입니다. 제우스의 로봇은 대부분 중소형 로봇이고 로봇의 동선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요령 있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갖춘 로봇입니다. 중소형 로봇은 대부분 20kg를 채 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적재 하중은 6축 관절 로봇이 5에서 7kg, 스카라 로봇이 1에서 4kg, 델타 로봇이 3kg 수준이다. 이 로봇에서 적재 하중이라는 것은 원래 건축물 관련 분야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건축물의 각실별, 바닥별 용도에 따라 그 속에 수용되는 사람과 적재되는 물품 등을 중량으로 인한 중량으로 발생된 수직 하중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로봇 사람에 사용되는 적재 하중이라는 용어는 주어진 속도로 최대 중량을 움직이는 능력을 의미하며 1비 또는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즉 로봇이 똑같은 정밀도를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게 설계된 최대 하중이 바로 로봇에게 적용하는 적재 하중이라는 의미죠. 로봇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적재 하중이 큰 로봇이 당연히 선호되죠. 물건을 많이 들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중량 물류 로봇 분야에서는 적재 하중이 높아야 고중량 물품을 상차, 물류와 관련된 상품을 중간 물류센터에 인계받아 택배차에 싣는 과정을 상차하는데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적재 하중이 높은 로봇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지금 작은 단위지만 이 적재 하중을 늘리는 고급 로봇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동사가 개발한 제로 시리즈 중 6축 다관절 로봇, 자체 개발한 제로스 수평 다관절 로봇, 이런 로봇들이 지금 이번에 2023년 전시에 나왔죠. 동사의 로봇사라 히스토리를 보면 원래 일본 산교라는 회사에 디스플레이 공정용 로봇을 수입해서 갖다 썼죠. 그러다가 커피에 반하다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바리스타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 에피소드 마르코의 로봇을 공급하고 로봇 관절 컴포넌트 모듈 타입으로 설계 라인업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또 고피자라고 또 1인 피자 제조기업 있죠. 제우스와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사의 로봇을 확장하면서 지금 시장을 공략해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문제는 동사의 영업 실적입니다. 네. 1분기 970억, 2분기 950억, 매출액은 발생했는데 영업이익이 3억과 마이너스 1억이라는 처참한 실적이 3분기는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아마 어닝 쇼크를 한번 두들겨 맞을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관련된 전방산업 쪽에서 어닝 쇼크가 나는 것은 반도체 전방산업 어닝 쇼크가 나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동사도 이런 측면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따라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리고 전공정 세정 장비가 많이 사용되려면은 반도체 랜드라든지 DRAM 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죠. 이 투자가 과연 내년에 일어날 것이냐. 지금 계속 웨이퍼량을 줄여왔는데 이런데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런 면들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됐지만 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년에 로봇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동사의 주가는 당연히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사의 목표 가격은 5만 원 수준이다. 네, 물려인사는 5만 원 오면 팔아라. 추격 매수는 비추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제우스라는 세정장비와 로봇을 겸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 로봇 회사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놀러 오십시오.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우스라는 종목, 남들이 잘 안 보는 종목 주로 봐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